우리나라에서 대장암 발병률도 늘어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 대장 환자들이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비만 환자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옛날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186개국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대장암이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하지만 한 가지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그 186개국 중에서 사망률이 186이랍니다. 제일 꼴찌예요. 즉 진단도 제일 많이 되지만 치료도 제일 많이 되는, 진단만 잘 된다면 대장암도 잘 치료될 수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대장암이 급증한 원인은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서구화된 식습관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했던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미국으로 이민 가면 서구화된 식습관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대장암 발생률이 50여 % 가까이 더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연구 결과상. 서구화된 식습관이 가장 크겠고, 비만도 암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정제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백미 이런 것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암을 더 유발한다고도 얘기가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육류, 인스턴트 식품 같은 식습관 외에도 혹시 더 주의해야 될 거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적색육이라고 그러죠. 붉은 고기들 이런 것들이 암을 발병을 조금 더 유발한다고 하고, 가공식품 뭐 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암을 더 유발시킨다고 하고, 채소 이런 것들이 암 발병률을 또 낮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냥 상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어야 암이 걸리는 걸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꼭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저도 뭐 인터넷에 칼럼 기고할 때나 아니면 기사 같은 것들 기고할 때 아니면 방송 같은 데 나가서도 적색육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랜선 진료소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식습관은 너무 한 극단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암 관련돼서만 얘기한다면 한 가지 음식만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안 좋지 않나 생각되고, 붉은색 고기 꼭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이 체력이 필요할 때는 붉은색 고기 드시되 야채와 같이 드시고 너무 과량 섭취하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기름기 많은 것만 좀 제외한다고 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특히나 대장암 수술 받은 옆에서 간병하시는 분들, 가족분들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 하나가 있으세요. 뭘 생각하냐면 이 사람을 내가 뭘 먹여서 이 사람을 낫게 할까?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간절한 이야기예요. 어떤 음식을 해드려야 될까요? 어떤 걸 피해야 될까요? 가족 사랑한 마음으로 꼭 물어보세요. 하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피해야 될 음식도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수술 끝나고 맵고 짠 거 안 먹고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암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놓고 체중 쭉 빠져오시고 막 힘들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 그런 분들한테 얘기 드려요. 바베큐도 드시고 햄도 드시고 맵고 짠 냉면 이런 것도 다 드시라고. 왜 얘기하냐면 수술 직후에는 체력 회복이 우선이에요. 우리 몸이 이겨내야 돼요. 입맛 땡기는 거 뭐든지 드셔가지고 체력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균형 잡힌 식습관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럴 것이고, 우리 몸에 있어서 한 극단으로만 치우치는 식습관을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소에 대장암이 증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이 뭔가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요.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암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대장을 거의 막을 정도가 됐을 때는 변비가 오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설사가 잦으신 분들이 있어요. 설사가 잦으신 분들이 이 설사 많이 하다가 암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설사 자체가 암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의 원인이 중요해요. 설사가 잦으신 분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만 있어도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암과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막 너무 많이 나오고 배변 습관이 너무 좋지 않을 때는 내시경이나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염증성 장질환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염증성 장질환은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치질을 방치해도 대장암이 되나요? 네,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치질 환자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치질 환자가 많아서 옛날에는 개업하려고 대장문외과에서 치질 수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까지 했는데, 그만큼 치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칭해서 치질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치핵, 덩어리가 튀어나온 것들이 좀 많이들 생기는 항문에 덩어리 튀어나온 게 있겠고, 또 다른 건 이만큼 많지는 않지만 치루가라고 해서 항문 주위에 농양이나 염증 생겨서 고름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핵은 암으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질이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항문 질환은 암과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루, 고름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오래되면 염증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치핵도 치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생활습관 관리 같은 걸로 치료가 가능하시거든요. 하지만 치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에 있는 항문외과를 찾으셔서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루 잊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작은 아버님들이 다 대장 내시경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동이 다 진짜 거짓말처럼 많이 나왔어요. 가족면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주의해야 될까요?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들 중에서 유전적 성질이 영향을 미치는 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장암입니다. 그래서 2대에 걸쳐서 대장암이 발견되고 또 그 형제 자매 아니면 직계 가족분들 중에서 3분 이상 암이 나온다면 그런 분들은 매우 위험한 고위험군으로까지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장내시경을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은 대장암은 대장내시경만 꾸준히 받으시고 일찍 받으신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약간 좀 의학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100%까지도 예방이 가능하세요. 왜냐면 암의 시작이 용종이기 때문에 용종 단계에서만 그것들을 다 제거를 해줄 수 있다면 암이 발생하는 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암 환자가 있으시다면 20대 때도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것 권유드립니다. 선생님,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유지하는 생활습관 있으실까요? 저 말씀이신가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집안에도 대장암 환자분들이 3분 넘게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대장암 고위험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도 암 환자가 있었고요. 가족 중에 암 환자 나오자마자 제가 한 거는 바로 대장내시경 받았습니다. 대장내시경 저희가 정말 받기 힘들어하고 쉽지 않은 검사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장암 진단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꼭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도 꼭 참고 한번 꼭 받아보십시오. 선생님, 5년에 한 번씩 받으시나요? 저는 유전성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 가족 지키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힘들어도 한 2, 3년에 한 번 정도씩 대장내시경 받고 있고, 우리 아직 암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 건강하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대장내시경 내 가족을 위해서 받는다,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다 생각하시고 힘든 거 한번 꼭 참아내시길 바랍니다.